바이비트라는 선물 거래소가 있죠.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우측에는 바이비트라는 거래소가 있고요. 좌측에는 업비트에서 지금 제공되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격들이 지금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 리플을 가지고서 양쪽에 업비트와 바이비트에 대한 가격이 지금 형성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는데요. 이게 얼핏 보면은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트예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차트가 비슷해 보인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트다. 바이비트라는 것은 레버리지 베팅이 주가 되는 선물 거래소예요. XRP USD라고 해서 마치 이건 FX 마진처럼 선물 거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선물 거래입니다. 이 안엔 레버리지를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레버리지를 자유자재로 쓴다. 바로 여러분들이 매수와 매도를 했을 때 그 반대 포지셔너들과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왼쪽에 보이는 리플은 이것은 가상화폐 현물 가격이고 여러분들이 가상화폐를 매수를 했어요. 리플을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오른다라고 하면 올라가는 거고 내린다라고 하면 밑으로 내려가는 레버리지 1배의 현물, 지금 한정된 리플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찍어내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물량들을 가지고서 매도세가 심해가지고 그 안에 매도 물량이 많이 출회된다라고 하면 빠지는 거고요. 매수를 많이 한다,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하면 오를 수 있는 부분들. 하지만 바이비트에서 거래되는 부분들은 틀립니다. 이것은 그 안에 레버리지를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제로섬 게임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두 개의 차트의 차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보시면은 쭉 밑에 빠지는 부분들이 보이죠. 여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 차트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쭉 올라갈 때도 고점을 뚫으면서 그런데 그 다음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1880원 정도의 지지가 받으면서 1900원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차트고요. 보시면은 상당한 밑꼬리가 보이죠. 그리고 이것은 지금 고가를 뚫고 있다. 1920원 정도까지 올라가는 차트예요. 이걸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은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바이비트의 차트는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지만 리플에서는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지 않다. 이건 왜 그럴까라는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 그 질문의 해답은 바로 바이비트는 제로섬 게임이다. 제로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과 누군가의 제로섬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달라지는 거죠. 이걸 퍼센티지로 보면 확연히 드러나요. 보시면 지금 1.9%에서 이 밑에까지 보면 1.5%까지 3.5%라는 이 가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고 하면 레버리지가 30배일 때 당연히 이건 마진콜이 나갈 수 있는 가격이에요. 첫 번째로 그렇다 30배 25배 역시도 마진콜이 나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바이비트가 마진콜을 추진하는 데는 뭐 20%의 증거금이 남았을 때 마진콜이 나간다 내지는 30%의 증거금이 남았을 때 마진콜이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마진콜 배율에 따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다만 이 업비트에서 나오는 이 부분은 이건 마진콜이 없어요. 마진콜이 없다라는 거는 여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해가지고 손실이 뭐 마이너스 3% 손실이다 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마진콜이 나가는 손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폭이 더 줄어듭니다. 이것은 마진콜과 관련된 물량이기 때문에 이런 꼬리들이 나오는 이유는 여기에는 이런 꼬리가 없죠. 이 정도 되는 꼬리가 나타나야 돼요. 이 슈팅이 걸린 다음에. 근데 이 꼬리가 없어요. 이 꼬리는 뭐냐면 마진콜을 받기 위한 꼬리예요.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면 2.5%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30배의 마진콜 물량들이 나타난다.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30배의 마진콜 물량이 나타난다. 지금 또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 고점을 뚫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한 이 정도 1110원 그러니까 한 두호가 정도의 차이가 조금씩 발생하고 있다. 이 시장 변동성이 더 클수록 더 많은 변동성이 발생을 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마진콜을 받기 위한 변동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비트라는 이 상품은 제로섬 게임이고,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마진콜과의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가상화폐가 내렸다 올랐다를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하는데 저점 매수를 잡겠다라고 했을 때 레버리지를 뭐 과도하게 써가지고 10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썼다라고 했을 때 마진콜이 나온 다음에 거기서 빠르게 올라가가지고 이런 말을 하죠. 100만 원을 가지고서 100만 원이 마진콜이 나간 다음에 이게 1000만 원이 되었다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이상하리만큼 받고 마진콜 1000만 원이 된다. 빠르게. 그래서 본인이 돈이 없을 때 급하게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제로섬 게임의 특징이에요. 제로섬 게임. 제로섬 게임이라는 거는 누군가는 손실이 나고 누군가는 수익이 나는 상품이고요. 바이비트를 우리는 하우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바이비트라는 하우스에서는 제로섬 게임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제로섬 게임은 여러분과 이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메이저, 그 반대 포지션들끼리의 싸움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메이저들. 여기서 많은 부분들을 차지한다, 그 포지션을 차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반대 포지셔너의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바이비트 내에서의 거래되는 시스템이고 이것은 업비트 내에서 거래되는 시스템이에요. 이 두 가지가 비슷하면서도 일정 부분은 어느 정도를 유지하면서도 전혀 다른 시스템이다.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선물로서 제로섬 게임으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레버리지 1배와 레버리지 뭐 10배, 15배, 20배, 30배까지 또 내지는 50배까지 이 차이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변동성은 바이비트가 훨씬 커요. 리플보다는 바이비트가 변동성이 훨씬 크다. 이것은 왜 그러냐? 마진콜을 먹기 위해서. 즉 이거는 이렇게 변동성이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렇게 이 꼬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바이비트의 가격이 정직하다, 리플의 가격이 정직하다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김치 프리미엄으로는 설명될 수가 없죠. 이거는 이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개인들의 손실이 더 커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도 포지션을 잡는 사람들의 마진콜 물량을 받기 위해서 또 매수 포지션을 잡은 사람의 마진콜 물량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 레버리지를 죽이기 위한 슈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비트를 하시는 분들 굉장히 위험한 도박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거를 투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도박이다. 왜 도박이냐 하면 도박과 투자의 다른 점은 뭐냐면 투자라는 것은 이건 수익이 나면 투자예요.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투자고 도박이라는 건 손실이 나고 대부분이 손실이 나는 부분들을 도박이라고 보고요. 투자라는 건 대부분이 수익이 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지금까지 계속 오르니까 그건 부동산 투자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고요.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손실 나는 분들이 많았어요. 과거 같은 경우. 주식도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손실이 나는 분들, 그거는 도박이다, 도박에 가깝다라고 보고 또한 선물이나 옵션 상품들, 이런 파생 상품들 같은 경우는 손실 나는 분들이 워낙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투기 도박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시장의 메이저가 이런 꼬리를 이용해 가지고 많은 부분들 마진콜을 잡아내는 상황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고 레버리지 상품들을 쓰게끔 하고 달콤한 맛을 많이 줄 거예요. 뭐 100만 원을 가지고서 뭐 몇백만 원을 벌게끔. 그렇지만 이게 큰 돈을 가지고 왔을 때는 역시 메이저는 그 돈을 위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수익을 절대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투기 도박에 해당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지정가 매수라는 거는 지정가는 수수료가 싸죠.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라고 하지만 수수료가 싸고 그 다음에 시장가라는 거는 수수료를 굉장히 비싸게 받아요. 그러니까 시장가로 매수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수익이 난다. 해보니까 100달러 수익이 30달러 정도로 확 줄어드는 시장가 매수 매도를 했을 때 그럼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럼 수수료가 70불 정도의 수수료를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는 바이비트에서는 시장가를 하지 말라라는데 지정가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지정가 매매가 쉽지 않아요. 손절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수익 실현했는데 수익 실현까지 올라가다가 그냥 빠져버려가지고 이 수익을 창출을 못하는 부분들이 지정가. 우리가 레버리지를 먼저 써요. 바이비트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를 먼저 쓴다. 배율을 먼저 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정가를 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 주문이 들어갔을 때 배율과 레버리지가 이미 결정된다라는 거는 하우스 입장에서는 이것은 굉장한 여러분의 패를 노출시킨다라고 보고요. 이 부분은 시장 메이저 입장에서는 제로섬 게임에서는 엄청난 패가 노출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길 수 없는 승부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보고요. 이것을 가지고 이제 빅데이터라는 이야기를 하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시장 메이저는 여러분의 돈을 갈취할 수 있다라고 봐요. 이 시스템의 특징은 뭐냐면 시장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시장가 매매는 고배율일 경우 매우 비싼 수수료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장점이 없는 단점이 굉장히 많은 시장가 매매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율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시장가 매매로 하면 본인이 수익을 많이 냈다라고 해도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한다. 그거 역시도 하우스가 먹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지정가 매매는 뭐냐 하면 이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하지만 지정가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우선 배율을 먼저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정가 매매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건 본인이 패를 노출한다. 지정가 매매를 걸어 놓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이런 윗꼬리 밑꼬리에 노출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윗꼬리 밑꼬리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제로섬 게임에서 이 지정가를 먹기 위한 부분들이죠. 지정가가 고배율이었다라고 하면 메이저들은 이 패를 보고 다 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비트의 시스템은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를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시장가로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가를 만약에 매수 매도를 했다. 손절이 잘 안 걸리고 큰 손실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즉 이것은 제로섬 게임에서 여러분들의 패가 노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건 큰 손실에 노출되는 거예요. 시장가는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 이 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도박과 같은 시스템이다. 이 도박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원랜드라든지 뭐 이런 곳보다도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는 게 바이비트 시스템이다라고 저는 분석을 했고요. 제가 게임 회사에서 이런 베팅 시스템을 만들었었죠. 요 바이비트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거는 개인 투자자에게는 굉장히 위험한, 엄청나게 위험한 도박 시스템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이런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인지를 하십시오. 자, 성공 투자하십시오.